안녕하세요. 북한 미사일 도발 패턴 분석과 주체 과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생수해강 기독학교 송수아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북한이 굉장히 많은 미사일 도발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러한 미사일 도발이 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를 하던 도중 미사일 도발이 북한의 주체 과학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체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주체 과학의 목적으로서는 자력 갱생, 대중적 혁신 방안, 수령의 향도에 따라 발전하는 것을 가집니다. 주체 과학이라는 것은 북한 자체의 자원, 기술, 설비에 철저히 기반을 두고 모든 인민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북한의 실정에 가장 적합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과학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과학 중 가장 뛰어난 부분은 이제 군사기술, 핵물리학, 석탄화학, 공작기계, 고려의학, 소프트웨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이 발전한 이유는 주체 과학과 취지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체 과학은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는 주체를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그렇기에 외국과 교류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한은 인민 대중을 모두 동원해 기술력을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수령 절대주의 독재 국가인 북한의 특성상 이렇게 기술력을 발전시키려는 이유는 다름 아닌 수령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체 과학으로 인해서 북한에서는 과학 기술자를 평가할 때도 전문성보다는 사상성을 우선시하였습니다. 또한 과학 기술자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진로를 배치할 때도 신력보다는 출신 성분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학술지에서는 이론적 논문이 거의 사라지고 대부분의 지면이 주체 과학과 취지가 맞는 산업 현장에서 곧장 응용될 수 있는 논문으로 채워졌습니다. 더 나아가 물리학 논문의 첫머리에 김일성의 교시로 시작하는 것도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체 과학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북한의 미사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도에는 주체 과학적 측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대외적 측면과 대내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먼저 대외적 측면에서는 협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키기 위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또 핵무기를 보유한 이른바 전략 국가라는 자신감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미사일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적지 않기 때문 등이 있었습니다. 또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민심 저하로 인해서 인민들을 선전선동하기 위해서, 또 핵을 탑재해서 실용적이고 가성비 있는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역대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보면 김정은 정권 시기 압도적으로 많은 미사일을 도발에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패턴 분석에서는 저는 방사포를 포함했으며 순항 미사일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거리 미사일인 CRBM은 단거리 미사일인 SRBM으로 분류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 거리입니다. 이를 보면 북한의 미사일 양이 늘어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는데요. 또한 미사일의 종류도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SRBM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거의 발사하지 않았던 MRBM, IRBM, ICBM까지도 발사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사일 종류별 고도를 보면 발사 거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미사일의 거리가 늘어났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때는 정삼각도 발사가 아닌 고각 발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미사일의 발사 거리보다는 미사일의 고도가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미사일의 고도를 보았을 때 김정은 정권 시기 압도적으로 미사일의 고도가 늘어났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이 총체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북한이 역대 발사한 미사일을 연도별로 분석하여 보았을 때 북한은 1984년부터 2013년까지는 보편적으로 1년에 미사일을 10개 이상 발사하지 않았고, 또 한 달에 3개 이상 발사하는 일도 매우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북한 미사일의 판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이후 북한의 미사일 판도가 바뀌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네, 김정은이 특별히 2014년부터 미사일을 본격적으로 발사한 이유는 정권을 잡은 이후 약 3년의 시간을 체제 안정을 위해서 사용한 후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8년을 제외하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고 체제가 안정된 이후에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1년에 미사일을 10개 이상 발사하고 한 달에 3개 이상 발사한 연쇄 도발도 다분히 일어나는 것을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2022년과 2023년 북한의 미사일 도발 패턴 분석인데요. 이거의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대내 위기와 대외 위기가 동시에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태평양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북한이 대외 위기와 대내 위기가 동시에 고조되었을 때 태평양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분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대내 위기는 고조되고 대외 위기가 저조되는 상황입니다. 대외 위기가 상대적으로 저조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북한이 가장 많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대외 위기를 고조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며 이는 주체 과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대내 위기와 대외 위기가 동시에 저조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는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발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2022년과 23년에는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김정은 시기에는 대표적으로 2018년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그림을 보시면 대외 위기는 저조되고 대외 위기는 고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군사 분계선 이남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대한민국을 자극시키려는 목적이 컸습니다. 또한 서해상 발사도 이에 포함이 되었는데 이는 서해가 가장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은 서해의 군사 분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백령도 등도 북한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서해와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보다 서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대한민국에게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 연구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첫 번째로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은 주체 과학과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주체 과학은 수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령을 위한 과학입니다. 북한은 분명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는 주체 과학의 산물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 당국은 주체를 통해 만들어진 미사일이 북한 주민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세뇌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의 전 영역에서는 주체 사상이 공고화되어 있고 과학기술 분야 역시 주체 사상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과학이 과학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기술이 온전한 기술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주체 과학으로 이용되고 있는 미사일이 수령이 사라지는 통일 이후에 북한 미사일 기술력이 마땅히 과학과 기술의 정상적인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도구이며 인간의 공공 복리를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바로 잡으려면 남한의 올바른 기독교 정신과 가치관을 가진 기술자들이 통일 이후 우주 개발의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북한 미사일 기술을 대한민국 우주 발사체 기술과 융합하여 우주 발사체를 만든다면 사람을 죽이고 정치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수령을 위해 사용되었던 미사일이 인류의 공공복리를 위해 위성을 발사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등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통일 이후 우주 개발을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기술자들이 세뇌되어 있는 주체 과학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저는 통일 이후 북한 미사일 개발 주요 영입 방안에서 차후에 연구해 볼 것입니다. 또한 미리 융합 방법을 고려하고 방안을 모색해야만 통일 이후 우주 개발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자연을 연구하는 것, 즉 우주라고 하는 책을 연구하는 것은 마치 제2의 성경을 연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탐구하고 우주 만물의 원리를 찾으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과학은 너무나 변질되어 있어 하나님이 아닌 수령을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왜곡되고 변질된 북한의 과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북한의 미사일이 하나님을 더 발견해 나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